안녕하십니까. 나이스스탁 김영웅 전문가입니다. 최근이 아니죠. 그 전부터 시장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식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최근 시장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새롭게 시장에 참여한 소위 주린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주린이 분들을 위한 Q&A, 많이 궁금하신 점들을 제가 모아서 질문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 드리고자 마련한 영상이며, 물론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주린이들을 위한 주린이들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 드릴 것이며,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도 새롭게 시장을 한번 돌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와 주식을 사려는 매수자, 그 안에서 가격이 이루어지는데, 팔려는 사람, 즉 매도자는 최저의 가격과 또 매수자는 최고의 가격, 거기서 체결이 되면 그 가격이 현재가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팔려는 사람이면 가장 비싸게 팔면 좋겠지만 빨리 팔기 위해서는 최저가로 남들보다 가장 싸게 팔아야 팔리고, 또 사려는 사람들은 가장 또 비싸게 사야 남들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시면 경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호가창 보시면 이 호가가 이렇게 나와 있죠. 호가가 나와 있는데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프로그램상 통계치가 잡혀서 그 안에서 이제 가격이 바로 보이는 것이며, 근데 가격이 어떻게 체결이 되느냐, 그냥 주문만 넣었다고 해서 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물량이 있어야겠죠. 물량이 없는데 주문을 넣었다고 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물량이 서로 간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체결이 이루어지는데, 장중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장중에는 가격 우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자는 최저가로 내놨을 때 먼저 팔리고, 매수자는 최고가로 먼저 주문을 넣은 사람이 체결이 되고, 만약 가격이 최저가, 최고가가 똑같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순서는 시간 우선입니다. 말 그대로 가격이 똑같으면 시간을 먼저 주문한 사람이 체결이 되고, 똑같은 가격의 주문을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우선이고, 시간마저 똑같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엔 물량 우선입니다. 물량을 많이, 최고 가격, 최저 가격을 우선으로 한 다음, 그 다음 시간 다음 물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호가창 보시면 여로가, 위아래로 여로가, 이쪽은 매도 물량, 이쪽은 매수 물량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상한가, 하한가 기준으로 위로 30%, 아래로 30%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보여지는 호가는 매도 쪽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에 물량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주가가 상승을, 즉 파는 사람이 많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 쪽에 물량이 많게 되면 겁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매도 물량이 많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 호가를 통해서 체결하는 게 아니라, 즉 위로, 보이지 않는 가격 위로 계속 주문을 넣기 때문에 물량이 매도 쪽이 많이 있어도 주가가 상승하며, 또 반대로 매수자들은 지금 물량이 여유가 있어야 매수를 할 텐데, 물량이 얼마 없으면 내가 오히려 이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쪽 물량이 많이 있으면서 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호가 부분에 있는 물량들은 뭐 때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변수들은 시장을 경험하다 보면 이쪽에 물량이 많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못 간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 충분히 매도 쪽에 물량이 많이 있어야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경매를 하듯이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가 경합을 벌이면서 그 가격이 형성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거래가 아예 없는 종목이, 어떤 사람은 내가 상한가 주문, 매도자가 상한가를 주문을 넣어놓고 매수자가 그 상한가에 있는 가격을 매수를 한다면, 그 가격이 체결이 되면 단번에 그 가격은 상한가가 형성됩니다. 즉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수급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때는 변동성이 그렇게 많이 없지만, 요새 뭐 최근 시장이 빠지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극대화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셨다시피 그럴 때는, 즉 매도자는 많지 않고 또 매수자도 별로 없기 때문에 호가 간에 물량들이 많지 않아서 체결가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 갭으로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거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변동성에 겁내하지 마시고 정확한 가격 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테마주는 위험한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습니다. 뭐 테마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 테마가 실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주가가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이유는 결국 실적이 같이 동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그런 조정 폭도 적어지는 건데, 테마주 같은 경우는 거의 상승하는 게 뭐 실적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또 시총이 굉장히 낮은, 어느 정도 특정 세력들이 주가를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시총이 낮은 종목들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잘 모르고 급등한다고 고점에 들어가서 매수했다가, 그런 종목들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급격하게 가격이 변동성이 보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린이 분들은 매수하시면 주식계좌에 있는 금액이 금방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공포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이 아닌 이상은 주가라는 게 오르고 내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접근하셨다가 하락하면 여기서 이제 더 빠질까봐 겁나서 매도를 했더니 그때 또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매수를 했더니 또 빠지고, 결국은 본인 이제 멘탈이 터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등락폭이 크면 클수록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은 뭐 정말 아무리 오래된 전문가라도 당장 오르고 내릴지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테마주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테마라는 게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것도 일종의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연결이 돼서 테마가 되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겠지만, 테마 중에서도 끝이 있는 테마, 뭐 많이들 하시는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많이들 나오는데, 대통령 선거는 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보통은 그 테마가 끝이 납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선거가 끝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결과가 끝이 나는 테마는 굉장히 그 전에 시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빠르게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접근을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테마주 안에서 실적이 동반되고 나올 수 있는 테마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한 기대감에 터지는 테마는 그 안에서 변동성, 뭐 짧게 먹고 나온다고 했다가 오히려 큰 변동성의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 뭐 고수들만 접근하는 종목이니 주린이 분들은 최대한 안전한 종목으로 매매를 일단 하시면서 경험치를 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뭐 질문 두 가지 어떻게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분들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